어느 해인가부터 우리 무속인들 사이에 넉대신이라는 용어가 급속도로 퍼지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넉대신이라는 용어를 그다지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신엄마 그 당시에는 넉대신 할머니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큰머리 할머니, 그래서 큰머리 할머니라고 그랬지, 넉대신이라는 용어가 이렇게까지 남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당들의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속설이 있냐면은, 이 큰머리는 무당이 돼서 최소 20년의 경력이 있어야지 모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와전이 돼서, 이 말이 와전이 되니까 넉대신은 무당이 돼서 최소 10년, 20년의 경력이 있어야지 넉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이 큰머리라는 것을 내가 무당이 큰머리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의미는, 과거에는 이 큰머리를 거의 100% 인모를 썼어요. 인모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큰머리는 우리 신어머니가 쓰시던 큰머리를 제가 물려받았는데, 이 큰머리는 100% 인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물상이라는 데서 사서 모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머리는 아마 99% 가물 거예요. 인모가 아니라 가물 거래요. 가모. 말하자면 가발이라는 얘기죠. 가발.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 가발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텐데요. 40, 50대 되시는 분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냉이 장사라고 하죠. 강냉이 장사. 티밥 장사라고도, 티밥. 이 강냉이 장사들이 리어카 끌고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신발, 고무신, 흰병, 사이다병, 콜라병 하지만 거기다가 뭐 이빨 빠진 거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고춧가루 삽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소리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고춧가루를 도대체 왜 사가는지, 강냉이 장사가 고춧가루를 왜 사가는지, 강냉이 장사가 또 머리카락을 왜 사가는지, 강냉이 장사가 저 떨어진 고무신을 갖다 어디다 쓰려고. 지금 여러분들 고무신이 아니라 나이키 운동화가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안 주워갈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물자가 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카락이라는 게 정말 큰 돈이야. 머리카락이 큰 돈이야.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가채라는 걸 만들어요. 가채. 이거 가채가 이게 바로 큰머리를 만들어요. 큰머리를 만드는 원료예요. 근데 이 가채를 만들려면 조선시대는 감호가 없어요. 인물을 써야 돼. 다 사람의 진짜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조선시대만 해도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가매상 효지시야라고 그래서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내가 어떻게 깎으냐, 이래서 이 여자가 자기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머리를 하나 만들려면은 거의 집이 한 채 두 채 값이 들어갈 만큼 머리카락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이 큰 머리를 쓸 때 언제 쓰냐면은 진옥이라는 형식을 할 때 써. 진옥이. 근데 진옥이라는 구슬을 할 때 쓰는데, 이 진옥이를 하는 구슬을 할 때 큰 머리만 갖고 있으면 진옥이 되냐고. 이 진옥이라는 구슬 절차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또 지금 간혹 보면은 어느 분들이 나는 다리공주가 배우고 싶어요. 나는 도령 도는 게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바리공주를 배우고 도령 도는 걸 배우면 뭐하냐고. 이것만 따로 떼어서 배우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진옥이라는 절차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모르면은
이거 두 가지만 따로 하는 분을 쓰지 않아, 별도로. 그래서 무당이 진호기를 배우려면 재수굿이라는 걸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 돼. 진호기 절차는 재수굿보다도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해요. 그 격식이라는 게.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이 진호기 굿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단독으로 내가 진호기 굿을 할 수 있으신 분이 큰 머리를 모시지. 이 큰 머리 하나가 집채가 한 집 한 채 값인데 이걸 모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무당이 되고 내일 큰 머리 사다 모실 수 있어요. 만물상에 얼마든지 바르니까. 근데 우리 시절만 해도 저 큰 머리를 하나 사서 모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진옥이라는 굿을 지금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이 큰 머리 사서 뭐하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만물상에서도 제가 처음에 된 무당이 됐을 때만 해, 30년 전만 해도 이 만물상에도 큰 머리를 그렇게 파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이게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당들이 이걸 지금 내가 필요 없는데 왜 사냐라는 생각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나 없이 만물상에 눈에 띄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머리를 쓰고 오시는 이 할머니가 어느 경우에는 20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와. 오늘 내리꽃 하는 날, 내리꽃 당일날 하는 데도 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왜 그러면은 난 진옥이라는 것도 할 줄 모르는데, 진옥이라는 것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먼저 오시느냐. 간혹 보면은 넉 대신이 와야지 내가 넉을 실른다고 말하는 선생들이 있어. 근데 넉은 여러분들이 넉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야. 넉을 못 실으면 무당이 안 돼. 첫 번째로는 내 조상을 넉을 내가 실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집안이나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은 것은 내 엄마잖아. 내 엄마 지금 내 엄마인데 내 엄마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혼인을 했던 큰엄마가 있어요. 큰엄마. 이 큰엄마가 돌아가셔. 이 큰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들어와서 나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큰엄마는 나하고는 피가 안 섞였잖아.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한테 큰엄마가 없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를 할머니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할머니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큰할머니가 계셔. 큰할머니가. 근데 이 큰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으신 분이 아니잖아. 그럼 아버지를 낳으신 분은 할머니잖아. 그러면 이 큰할머니는 사실은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남이란 말이에요. 이 큰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랑 그냥 살으셨던 분이지 아무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호적법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하나나 둘을 낳아야지 이 할머니를 호적에 올려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애를 낳지 못하고 1년 안에 2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할머니는 호적에 안 올려준단 말이야. 이 할머니는 호적에 안 올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큰엄마 되시는 분이나 이 큰할머니 되시는 분이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죽어서 귀신이 됐어도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요. 친정에서는 제사 자체를 안 받아주니까.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어려서 제삿날이 되면은 저 작은 방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만 상 차려놓고 제상을 차려주는 걸 혹시 복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로 내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어느 경우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어느 경우에는 엄마는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큰 외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큰 외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이 결혼 초기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 초기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나를 낳죠. 이 큰엄마는 남이란 말이에요. 남.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낳죠. 그럼 큰할머니는 남이란 말이에요. 남. 다만 이분들이 내 가족이 되고 이분들이 나한테 큰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할머니가, 이 큰엄마가 그냥 들어오셨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이유 없이 그냥 병치레를 하다 죽었어. 그럼 이분은 나한테 안 오세요. 이 큰할머니가 이유 없이 병치레를 하다 죽었어. 나한테 거의 안 와요. 잘 안 와. 그런데 이 큰엄마가, 이 큰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뱃속에 담았다. 우리 할아버지의 씨를 뱃속에 담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으면은 죽어서 낳든 어쨌든 낳았든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아버지의 큰엄마면은 나의 배다른 형제가 나오는 거야. 배다른 형제가. 내 아버지의 큰할아버지의 큰엄마면은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나오는 거야. 배다른 형제가. 그러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할머니들 통상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가신다.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가시면서 당신들이 뱃속에 아이를 담고 가실 때는 이 나하고 남이란 말이에요. 남이란 말이에요. 비록 아버지랑 연이 닿고 할아버지랑 연이 닿아서 만리장성을 쌌어도 나하고는 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남이고.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배다른 엄마가 된단 말이야. 나한테는 배다른 할머니가 되고, 또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이면 그분은 나한테 배다른 엄마가 된단 말이야. 그 배다른 엄마도 엄마는 엄마란 말이야. 왜? 배다른 형이 있으니까. 배다른 형이 있으면 그 엄마는 나한테 큰어머니가 불러야지, 맞죠? 아버지의 혈육을 낳았으니까. 아버지의 혈육을 낳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할머니는 나에게 신으로 작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어느 경우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어느 경우에 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친정으로도 못 돌아가. 그래서 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시니까 나하고 피줄도 안 나눴어. 다만 나한테 배다른 큰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 배다른 큰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할머니, 큰 중조할머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있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조상을 훨씬 더 잘 몸에 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을 특별히, 그래서 다른 조상님 너가고 내 조상님 너가고 나라는 무당한 때 다른 조상의 넋을, 남의 조상을 잘 실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른 할머니를 이름하여 그럼 넋대신이라고 붙여주자. 그런데 보니까 이 할머니가 꼭 결혼 초기의 모습으로 큰 머리를 쓰고 노곤삼을 입고 오시더라. 그래서 간혹 궁대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넋대신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무당들은 80 먹어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오면 넋대신으로 왔대. 그것은 여러분들이 넋대신이라는 명패만 내가 받으면은 무언가가 큰 걸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는 명패 만능주의라는 것이 잘못 생겨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중에서 완벽하게 자손이 없이 무자라고 하신 할머니도 이렇게 오신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 있고요. 이모도 어떤 경우는 넋대신이라고, 고모도 넋대신이라고, 중조할머니도 넋대신이라고, 여러분들을 아버지를 낳고 할아버지를 낳고 증조할아버지를 낳고 이렇게 직계로 뿌리내려 오신 분들은 넋대신이라고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넋대신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경우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중에서 자손을 뱃속에서
담고 가신 할머니를 넉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는 애는 나하고 남인데 이 아이를 출산을 하면은 나의 가족이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넉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아무한테나 넉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는 넉대신이라는 명패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아크릴로 저 명패집에 가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넉대신이라고 써서 신당에다 붙여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거기다가 저 미친놈 원숭이 새끼처럼 넉대감이라고도 하나 더 붙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영검해질 거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